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크게 밀리는 것도 없었고 내내 코스피가 양봉을 보여주면서 종가까지 빨간불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코스피는 0.35%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코스닥은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 지수의 흐름을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이 조금은 약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 철강 관련주는 강세를 보여주었고 어쨌든 지금 상위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대체적으로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도 게임주 중에서 펄어비스의 흐름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을 보시면 다들 1% 전후로 등락을 보여준 것 같죠.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장 종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빨간불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동시효과에서 조금은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이걸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미약하지만 지금 4거래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다시 한번 순매도 포지션을 보여주었죠. 오늘도 골고루 들어왔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세 모습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확실히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대표 기업인 삼성 SDI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코스모신소재, LNF,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 SK텔레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 기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기관은 반도체 업종을 많이 매수했고 또 철강 관련주죠. 이쪽에도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어제 S&P 500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거의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은 반대로 1.2%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다우지수는 0.7%의 상승과 함께 3월 말에 직전 고점을 형성했었던 그 위치까지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0.3%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른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약보합이고 상해 지수는 1.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시 나스닥으로 오면 자,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장을 보면 약간은 시장 흐름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일본 증시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보합, 그리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특징적인 것이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크게 빠졌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갔을 거예요. 일단은 대표적인 성장주였고 팡기업 중에 하나였던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어제 주가만 무려 35%의 폭락이 났습니다. 자, 최근에 넷플릭스의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12월 달에 주당 700달러를 형성했었는데 지금은 220달러까지 거의 70%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주가를 조금만 좁혀서 보면 자, 지금 위치가 지난 2020년 3월달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이 되었을 그 당시 그때보다도 오히려 주가가 못 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주가가 좀 밀렸을 때 그 당시에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입자 수의 증가가 둔화되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게 가입자 수가 추월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진했던 그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국내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낫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그 시기에 맞는 업종 선택. 항상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이 조금은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항상 그 시기에 맞는 업종, 그런 업종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해 보시고요. 그 업종들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작년 말부터 조금은 꺾일 수 있었던 그런 낌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노출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니면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종목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대입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 있는 많은 성장주들도 급락이 나왔어요. 테슬라도 급락이 나왔었고 또 메타도 급락이 나왔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국내 시장이 그래도 선방을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2차전지. 과연 2차전지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넷플릭스는 사실 가입자 수가 꺾이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연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최근에 리비안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반도체 공급난은 미리 보기 수준이고 배터리 부족은 업계 최대 과제이다. 그런 의미를 전달했었는데 이 말은 즉슨 향후 몇 년 뒤에는 반도체 공급난이 아닌 배터리 공급난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배터리의 시장 규모를 한번 볼게요. 여기 회색 막대기만 한번 보세요. 전기차 보급률을 보시면 올해 아무리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자릿수대이고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진입하는 것은 2023년 내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10%에 불과하고 저는 전기차 시장도 넷플릭스처럼 가입자 수가 꺾임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재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기차 보급률이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30%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추상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항상 2차전지 종목들의 대외 변수에 의해서 주가에 급락이 나온다면 그 구간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항상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35%의 폭락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음표, 이 물음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까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이고 넷플릭스와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무난했던 시장 대비 상승폭이 컸던 업종, 그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폐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전 관련주. 오늘은 이 두 개 업종이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먼저 폐배터리 관련주를 한번 짚어보면 폐배터리 관련주는 한 번씩 강한 상승이 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전기차 폐배터리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2차전지를 활용해서 신사업 육성을 위해 법제 마련에 나선다.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마련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커졌고 이제는 제도화를 통해서 그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법제화를 통해서 제도권을 편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폐배터리 관련주 MPC는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고 또 코스모화학, 지금 이 종목도 13%, 이지트로닉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지금 1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계속 탄력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2차전지 관련주처럼 하나의 성장 산업으로서 폐배터리 관련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법제화를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분류했다 라는 것은 꾸준히 이 산업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의 수명 연장을 추진할 수 있는 원전이 10기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추가적으로 8기를 증가해서
원전 18기로 비중을 확대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도 정말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고 보성파워텍도 2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전 관련주는 저는 충분히 테마가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게 실적까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오랫동안 내가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끌고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간헐적으로 한 번씩 시세를 분출해서 나의 수익률이 커졌을 때 너무 욕심내지 않고 수익 실현하는 것이 적절한 업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폐배터리 관련주하고 원전 관련주, 이렇게 정리지어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서 같이 판단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